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후 한 4시쯤 됐고요. 서울 시간은 1월 17일 금요일 새벽 한 6시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한국과 미국의 과거 64년 동안의 통화량 M1 기준으로 했을 때 M1 기준 통화량이 각국에서 얼마나 늘어났고 또 그 결과인 GDP가 얼마나 경제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지 참고로 60년 초부터 2023년도 말까지 미국의 M1 통화량은 129배 올랐어요. M2나 M3를 쓸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M1만큼 길지 않아서 M1으로 이번 영상은 M1만 썼습니다. M2는 M1보다 훨씬 더 크죠. 사이즈가. M3는 더 크고. 근데 일단은 이게 가장 히스토리가 길어서 M1을 썼고, 자, 약 64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M1 통화량은 129배 올랐다. 그리고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11배 올랐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64년 동안에 물가가 11배 올랐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다른 나라 비해서. GDP는 52배 커졌다. 미국이고, 한국은 같은 기간인 60년 초부터 2023년도 말까지 64년 동안에 M1 통화량이 5만 4천 배 늘었어요.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게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거의 8배, 9배인 90배 올랐다. 하지만 GDP는 708배 올랐다. 인구가 6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 한 2배가 됐으니까 개인 소득은 약 한 300, 한 5, 6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64년 동안에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퍼캐피타 GDP로 1인당 GDP로 300, 5, 60배가 오른 것도 대단한 건데 인구가 2배가 늘어서 350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GDP로는 700배가 넘는 거죠. 1인당 GDP가 300, 50배 됐으니까 인구는 2배 됐으니까 64년 동안에 대단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뒤에 M1 통화량이 5만 4천 배 오르는 그런 엄청난 그 자본 투입이 뒤에 있었다. 요거는 프레드라고 샌루이스 페드고요. 그 미국의 연방은행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여기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지역은행 12개인가가 있죠. 그래서 이 샌루이스 페드는 미국의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역 담당하는 지역 본부고 거기 샌루이스 페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레드라고 있고 요즘 뭐 유튜브나 제도권 언론 이런 거 보면은 그 프레드 그래프도 많이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프레드 이따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 한 1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그때는 데이터를 60년부터 2020년까지만 썼어요. 이게 프레드 데이터가 이게 뭐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한국 같은 외국 데이터는 한 1년 정도 지나야지 업데이트 될 때도 있고 해서 작년에 한 1년 전에 만든 영상에서는 60년부터 2020년까지 M1, 미국의 M1이 29배 올랐고 GDP가 40배 올랐다. 근데 한국은 M1이 4만 2천 배 오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79배 그리고 GDP가 683배 올랐다. 대단한 거죠. 60년 동안의 GDP가 국가의 경제 사이즈가 680배가 올랐다. 엄청난 성장인 거죠. 한국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그리고 요건 저 프레드에서 데이터 제가 매뉴얼로 이렇게 엑셀 같은 거 텍스트 파일 다운 받으려면 잡일이 많으니까 이게 파이썬으로 코드 짜가지고 데이터 다운 받은 건데 요거는 프레드에 있는 그 데이터들 그 티커예요. 가령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거고 M1 코리아, M1 뭐 US, CPI 코리아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거고 오리지널 그 데이터 심벌 그 티커는 한국의 M1 통화량은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프레드 데이터베이스 그 타입 치면은 이 데이터가 나오죠. 지금 뭐 숫자가 뭐 공이 몇 개 하나 둘 셋 엄청나게 크죠. 이게 지금은 뭐 엄청나게 통화량이 늘었지만 6만 배 늘었으니까 이게 64년 전에는 굉장히 작았다. 22574104366이고 지금은 뭐 121297950000000 그러니까 뭐 한 5, 6만 배 늘은 거죠. 그러면은 뭐 한국의 GDP는 어떻게 내가 구했냐? 그럼 여기 이게 한국 GDP 티커예요. 보면은 나오죠.
한국의 GDP. 이거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서 뭐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엑셀, CSV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근데 이러면 너무 잡일 이 수작업이 많으니까 저는 파이썬 코드 짜서 web.data 쓰고, 그리고 프레드 이건 데이터 그 웹페이지고, 그 데이터 티커들 넣으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딱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60년 3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2023년도 10월까지인가 있는데 일단 12월로 제가 이게 포워드 필을 했어요. 근데 일단 60년 3월 1일 날 요 CPI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M1 통화량을 다 일로 제가 스탠다드다이즈 했어요. 여기 Y축의 오른쪽 Y축의 요 빨간색 요거는 M1 통화량이고, 60년 3월 1일 날 제가 1이라고 했을 때 1원, 그게 2023년 12월 말에는 1원의 통화량이 54,380원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한 2년 됐나요? 2년 반 전. 그리고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이 통화량 M1 통화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 한창 땡겨 쓰고 윤석열한테 똥 싸지는 거 넘긴 거죠. 근데 여튼간에 그래도 통화량이 줄었다. 이 통화량이 줄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통화량이 줄었기 때문에 또 뭐 많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한 이유도 돼요. 이게 여하튼 CPI가 그러면 요 64년 기간 동안에 거의 90배 올랐다. 60년 3월 1일 날 CPI가 1이라고 했을 때 2023년도 12월 말에는 이게 89.77.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0배 오른 거죠. 회색 막대기는 미국 리세션이에요. 가장 최근 리세션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고 굉장히 가늘죠. 왜냐면은 2020년 3월, 4월 딱 두 달만 공식적인 리세션이었기 때문에, 그 전 리세션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1년 반 동안 미국에 있던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리고 이건 2001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터진 거. 요는 91년도 이라크 걸프전 이라크이 쿠웨이트 침공한 거를 다국적군이 이제 쿠웨이트를 놓아가지고 이라크군을 몰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리세션이 왔어요. 그 덕분에 빌 클린턴이라는 사기꾼이 대통령이 된 거죠. 여하튼간에 91년도 그때 리세션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리세션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의 리세션이 64년 동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한 경제 사이클,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가 한 경제 사이클은 리세션이 64년에 9번이 있었으니까 한 7, 8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사이클 기간은 한 7, 8년 평균적으로. 그 전에 리세션은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거 한 5년 전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GDP는 얼마나 올랐나? 같은 기간 60년 3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M1 통화량은 54,380배가 늘어났고, GDP는 708배가 늘어났다. 엄청난 거죠. 여기 파란색 왼쪽 Y축 파란색이 GDP고, GDP가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 리세션 때 한국 GDP가 내려오죠. 하지만 리세션 끝나면서 GDP가 또 이게 성장하고 회복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한국의 리세션 미국 리세션 때 닷컴 버블 때 한국도 잠깐 GDP가 내려왔었죠. 요거는 뭐냐? 미국은 97년도, 98년도에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다 자빠졌죠. 한국도 자빠질 뻔했고, 자빠졌었죠. 한국도 사실 97년도 11월에 이제 한국이 이제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그때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노숙자가 그때부터 많이 확 늘어났죠. 97년도 8년도 그때. 그래서 미국은 리세션이 아니었는데 아시아만 리세션이었죠. 한국. 그래서 이게 GDP가 확 내려간 거죠. 하지만 금방 회복해서 또 쭉쭉쭉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통화량이 54,300배가 늘었는데 그 결과는 GDP가 708배가 늘은 것이다. 그러니까 GDP가 이렇게 708배가 늘고, 국가 GDP가 인구가 2배가 됐으니까 6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당 퍼캐피타 GDP, 개인당 GDP는 약 350배가 된 거죠. 인구는 2배 됐고 국가 GDP 700배가 됐으니까. 여하튼간에 60년 기간 동안에 1인당 GDP가 350배가 되고 국가 GDP가 700배가 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거의 뭐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건. 자, 그럼 미국은 봅시다.
미국은 60년 3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M1 기준으로 통화량이 129배 올랐는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제 통화량이 갑자기 확 늘었죠. 요거만 빼면은 사실 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 동안에 미국의 M1 통화량은 26배밖에 안 오른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30배가 좀 안 되는 거죠. 요때 왜냐면 요때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왜? 2020년 선거에서 이기려고 돈으로 그냥 매표 행위를 한 거죠. 이번에도 돈으로 표 살려고 별 지랄 다 떨다가 결국은 트럼프한테 작살 난 거죠. 민주당 애들. 돈으로 표를 사는 것도 한두 번 통하지 계속하면은 그거 역풍부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돈 풀어가지고 물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싫어한 거죠. 정권을.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무슨 돈 툭하면 돈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개돼지화 시키고 노예화 해가지고 영구집권하겠다고 잔머리 굴리는데 그게 한국에선 통할지 몰라도 남미에선 통할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미국에서는. 자, CPI가 미국은 그래서 64년 동안에 11배 올랐다. 마찬가지로 리세션 회생 막대고요. 이게 보면 여기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잠깐 살짝 내려오죠. 왜냐면은 2008년도 9년도에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미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졌죠. 물가가 내려간 거죠.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직장에서 많이 잘려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GDP는 쉬운 2배 올랐다. 뭐 63년 동안에 미국까지 덩치가 큰 나라는 쉬운 2배 올랐지만 쉬운 2배 오르는 뒤에는 이 통화량이 129배. 근데 2000년까지만 따지면은 GDP가 30배 정도, GDP가 40배 오르는데 통화량은 30배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근데 한국은 2020년까지 잘라보면은 통화량은 4만 배가 늘었어요. 통화량은 4만 배가 늘었는데, 그 GDP, 이건 아니지. 이거는 저기 소비자 물가지수지. 통화량이, 자, 2020년까지 잘라서 보면은 60년부터 2020년까지 통화량은 약 4만 배가 늘었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GDP는 약 500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4만 배 늘림으로써 GDP가 500배가 늘었다. 60년 기간 동안에. 그쵸? 그러니까 밥을 쉽게 말해서 꼭 이거 맞는 말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밥 공기 4만 공기를 먹어서 몸무게가 500배가 늘었다. 2020년까지 따지면. 그리고 2023년 말까지 하면 밥을 5만 4천 공기를 먹어서 몸무게가 708배 올랐다. 근데 미국은 2020년까지만 따지면은 60년부터 밥을 25공기를 먹어서 몸무게가 약 40배 늘었다. 그리고 밥을 129공기를 먹었더니 몸무게가 쉬운 2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한국이 같은 GDP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수백 배 자본을 투입을 한 거죠. 돈을 그만큼 훨씬 많이 푸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한편으로는 미국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경제 체제고 한국은 효율성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좌우지간 지금까지 64년에 걸쳐서 M1 기준으로 통화량이 54,380배가 늘었는데 M2로 하면은요 최소한 10한 4, 5만 배 될 거예요. 10한 4, 5만 배. M2로 하면은 M2는 M1보다 더 광의의 통화 개념이니까. M3로 하면 더 커지겠지.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M1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700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64년 동안에 통화량을 5만 4천 배를 늘렸다. 64년에 걸쳐서. 이게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미국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25만 원을 받고 35만 원인지 40만 원 조국 땅이 뭐 준다 그러는데
그런 거 받으려면은 그게 다 통화량에 다 이 가산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만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고려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실물 자산도 좋고 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아파트 같은 실물 자산도 좋고 아니면 뭐 미국 주식도 좋고 왜 그런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 왜냐면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이 GDP나 월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돈은 이렇게 많이 막 풀어잡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주었고 인사이트를 주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